저는 전주 제1호 사립자원도서관인 곰솔나무 자원도서관과 전주시 사립자원도서관 협회의 협회장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김건수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한 소통과 질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전주시에서 소통과 관련된 유대인의 문화인 하브루타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학교, 도서관 여러 기관에서 함께 강의를 하고 있고, 저와 같은 하브루타 전문가들을 육성하고 배출하는 업무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소통이 잘 되면 아마 행복한 삶일 것입니다. 하지만 소통이 잘 안 되면 우리는 그것을 불통이라고 하죠. 불통이 지속되면 우리에게 고통이 따릅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과 함께 소통과 관련된 인물이 한 분 계십니다. 지금은 퇴임하신 김승수 전 시장님이셨죠. 이분께서는 그동안에 우리 도서관에서는 큰 지원이 없던 도서비라든가 운영비 지원이 없을 때 이분께서 두 팔 벗고 나서서 저희에게 큰 지원금을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그분이 약속한 금액을 지금 현 시장님께서도 꾸준히 지원해 주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전주 시민 중에서 전 시장님께 이렇게 질문한 분이 계셨습니다. 왜 시민의 혈세를 도서관같이 별로 쓸모도 없는 곳에 이렇게 지원하고 하는지 시장님께 항상 따지고 묻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 시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주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쉼터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쉼터에 책이 몇 권 같이 있는 거라고 해서 우리의 작은 도서관들을 책만 있는 곳이 아니고 함께 전주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함께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집을 나서서 10분 거리에, 우리 전주시에는 10분 거리에 도서관들이 다 위치해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 근래 질문과 관련된 큰 이슈가 있죠. 챗 GPT와 같은 인공지능 서비스입니다. 물론 챗 GPT 외에도 구글 바드, 네이버 서치, 또 리튼 등 많은 서비스가 우리 주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특징은 질문이 어설프면은 답변도 어설프다. 질문이 확실하고 체계화되면은 답변도 확실하고 체계화된다.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쉽게 해서 저도 곰솔나무 자원도서관을 운영하는 김건수는 누군지 챗 GPT에 물어보니까 챗 GPT는 10줄 정도의 분량으로 글을 잘 지어가지고 저한테 소개를 해줬습니다. 물론 90%가 거짓말이었죠. 근데 이렇듯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질문이 더욱더 중시되고 있는 사회입니다. 자, 그럼 질문에 관련된 몇 가지 제가 사항을 가지고 에피소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약 1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가장 큰 나라 20개 나라 G20 국가들이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던 G20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였죠. 네, 오바마는 폐막식 때 이런 기회를 우리나라의 기자들에게 제시했습니다. 수백 명 있는 기자들이 있는 가운데 오바마는 자, 한국 기자분들에게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 주세요. 물어봐 주세요. 10초가 흐르고 20초가 흐릅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습니다. 오바마는 위트를 섞어서 제가 영어로 물어봐서 그런가요? 물어봐 주세요. 질문하세요. 우리나라 기자들은 아무도 손을 들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중국 기자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오바마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일단은 오늘은 제가 한국 기자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기다려줍니다. 마지막까지 한국 기자들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질문권은 중국 기자에게 넘어갔죠. 왜 한국 기자들은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기자로 직업을 갖기 전부터 아마 그들에게는 꿈이었을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과
한 자리에서 내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그런 것들을 꿈꾸면서 아마 기자라는 직업을 가졌을 텐데 그 현실의 그 상황이 왔는데 그들은 손을 들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그 자리에서 그분들은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각 신문사, 방송사의 거의 대표로 내가 우리 회사의 대표로 와 있는데 내가 질문하다가 실수하면 어떨까? 영어로 물어봐야 하는데 혹시 틀리면 어떨까? 그런 중압감이 물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듣던 가만히 있으면 중간으로 간다. 이런 속담처럼 가만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시간이 흘러서 지금 10년의 시간이 흘러서 지금 우리 기자들은 영어도 유창하게 잘하고 정말 질문도 잘하고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죠. 다행히 중국 기자에게 발언권이 넘어갔지만은 우리가 혹시라도 일본 기자한테 발언권이 넘어갔으면 정말 가슴이 더 아팠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기자들은 질문 잘 하고 있지만은 제가 강의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강의 끝부분에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물어보면은 아직도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집에서부터 그런 질문하는 습관, 학교에서도 질문하는 습관을 많이 배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우리 부모님께 질문하는 방법을 많이 배우지 못했고 똑같이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질문하는 습관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주위에서 가장 질문을 잘 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특히 잘 하는 민족은 어디일까요? 유대인인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질문하는 법을 배웁니다. 어떤 식으로 배우냐면 매일 아침에 유대인들은 아침에 탈무드 책을 한 권 읽고 탈무드 책을 한 페이지 읽고 읽은 다음에 부모님이나 친구나 선생님께 물어봅니다. 오늘 읽은 내용이 이 내용인데 아빠 이 내용인데 맞나요? 물어보면 아버지께서는 네 얘기도 맞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단다 이렇게 아버지께서는 설명을 해주십니다. 유대인들은 매일같이 이런 훈련을 하고 있고 훈련이 아니겠죠. 물론 유대인들의 문화겠죠. 유대인들이 둘이 모이면 세 가지 의견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매일매일 질문하면서 답변을 받고 답변을 기다리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습관도 길러지고 경청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배려심도 생깁니다. 서로 간에 대화하고 질문하면서 서로 간에 소통을 하고 있고 이런 소통이 내 몸에 쌓이게 되면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준 친구. 우리가 쉽게 말해서 내 가장 좋은 친구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구라고 하는데 그런 친구가 바로 질문을 통해서 길러지게 됩니다. 최후에는 이 친구들은 리더십이 있는 친구로 인정받고 사회 어디를 나가나 다 인정받는 친구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리더십을 기른 친구로 성장하기를 아마 다들 바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위에서 가장 질문을 잘하는 분들, 민족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으로부터 기원전 1500년 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부터 하브루타를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의 선지자 중에서 가장 유명한 분은 모세라고 하죠. 네, 모세 이야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종교적인 세계를 띠는 거 아닌지 물어보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가 수학여행 가서 불국사 같은 데나 해인사에 가서 불교를 배우러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보러 가듯이 제가 설명할 때 모세나 종교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뭐 기독교나 유대교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문화를 설명하기 때문에 이런 용어가 나오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500년 전에 모세는 지금 이집트죠. 애굽에서 노예로 힘들게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데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죠. 그쪽 이주를 시키면서 그 당시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 인간들에게 내려오셔가지고 언어로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무조건 지켜야 할 10가지 10계명과 유대인들의 문화, 언어, 율법들을
대대손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방법 4가지를 설명을 해주셨죠. 그 4가지 중에 한 가지는 쉐마고 한 가지는 하브르타, 그리고 학가다와 테필린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아마 쉐마와 하브르타는 뭐 언론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접할 수 있었을 겁니다. 쉐마는 태교라든가 자장가 같이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전달해주고 들려주는 겁니다. 하브르타는 책을 읽거나 어떤 상황을 가지고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토론하는 문화가 되겠죠. 이런 교육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유대인들의 언어, 문화, 율법 등을 꾸준히 전달하게 되면은 너희들이 멸망하지 않고 꾸준히 살 수 있을 거야. 행복하게 부강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예로 정말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민족으로 유대인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잘하고 있지만 저는 절대 유대인이 우리 한민족보다 나은 민족이라고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배울 점은 배워야겠죠. 질문입니다. 그들은 하루아침에 질문을 잘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천천히 부모님과 학교에서 친구들과 서서히 하면서 질문하는 습관을 길렀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그럼 어떤 질문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그런 분들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에 갔다 온 아이에게 오늘 점심 반찬으로 뭐가 나왔는지 그것부터 한번 물어보라고 하면서 질문하는 습관을 아이들한테 보다는 우리 부모님부터 먼저 시작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강의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얼마 전에 저에게 이런 질문을 들었습니다. 관장님께서는 강의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과 답변은 무엇이었나요? 이렇게 물어본 분이 계셨죠. 저는 그때 딱 한 가지, 사회적으로 가장 저명하신 분들, 그런 집단이라든가 교수님 집단, 목회자, 여러 잘 나가는 분들의 집단에 가서도 꼭 이 질문을 드립니다. 삼국통일 다 아시죠? 네, 물론 신라가 있습니다. 2023년에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삼국통일을 다른 나라가 했다면 과연 우리가 더 부강한 나라, 더 나은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어떤 나라가 통일했으면 더 나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을 항상 하곤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동안에 배워온 지식을 토대로 영토가 크고 힘이 센 고구려, 찬란한 문화의 백제 등등의 답변을 해주십니다. 초등학교에 제가 가서 그 아이들에게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이들은 티 없이 맑은 모습으로 서로 토론하고 결론적으로 한 명씩 나와서 발표하는데 그중에 한 친구에서 저는 정말 대단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주 자신 없이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그 친구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저는요,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네, 그 말을 듣고 저도 망치로 한 대 뒤를 얻어맞은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똑같은 질문이고 똑같은 답변이지만은 질문을 통해서 새로운 답변, 우리가 모르고 있던 답변, 새로운 의미의 답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 네, 질문의 힘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듣고 경청하고 배려하면서 아이들이 소통하고 또 마지막에는 리더십이 큰 친구로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저도 함께 열심히 하브르타를 전하고 주위에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